아이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얘기했는데 많은 어른들이 이제 거기에 서로 부딪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대꾸하지 마.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답하냐. 안녕하세요.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 두 실장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두 실장님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저에게 뭔가 궁금한 게 좀 생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또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들인가요? 저는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나 이제 출퇴근길 이렇게 오고 갈 때 OTT 채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시사 프로그램 비슷한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많이 남고 최근에 봤던 화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상존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당사자는 자신을 생존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른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고 어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아동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원장님도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동 인권 주제로 강의하고, 그죠? 연구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는 걸 또 옆에서 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동 학대라는 주제는 쉽게 말하면 아동이라는 존재를 존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속상하고도 힘든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아동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있는 존재 그대로를 여긴다고 했었을 때 그들을 함부로 여기는 학대 행위가 과연 일어날까?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아동 학대라는 주제는 어찌 보면 아동 인권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그 아동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이자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동 학대라는 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나랑은 발달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이 작고 어린 존재를 우리가 왜 귀히 여기지 못하는가? 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 나쁜 정서와 언어를 아이에게 전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혹시 실장님들이 생각하는 아동인권은 뭐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동인권이란 무엇인가? 라고 딱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딱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져야 하는 권리. 아하, 지켜져야 하는 권리. 또요? 네, 저도 똑같이. 지켜져야 하는 권리.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이 지켜져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 아하,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네. 의식주. 또요? 안전. 안전 지켜줘야죠.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네.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 맞아요. 지금 실장님들이 얘기한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게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된 권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되게 물리적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죠? 물리적일 수 있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목록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인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럼 그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동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아동이 아동답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동을 아동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할 때 근본적으로 아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동다운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은 뭐 이론적으로,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법령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인권 했을 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건 우리가 아동이라는 존재답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인데
어른으로서 나보다 어린 아이가 나랑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다름이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발생했을 때 유달리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인으로서 아동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래서 아동이 바뀌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따라주지 않았을 때 어른이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엔 아동학대라는 이슈랑 연결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 인권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동을 얼마나 아동답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랑 발달적으로 다르고 연령이 어리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또한 성인과 동등한 무게로 인식되어야 하는 분명한 인격체이고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부터가 아동인권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놓치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많은 부모님들과 종사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남편, 내 친구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숨 쉬고 짜증내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바뀌지 않을 때에는 소리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경험들을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왜 자꾸 내 아이에게만 이렇게 다가가는가, 내가 이 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걸 조금 멈춰서서 돌아본다고 하면 조금 더 아이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어른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아동인권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어색할 거고 생경한 주제일 텐데,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권 베이스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동이라는 존재를 아동답게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 성인과 동등한 무게로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동 인권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하면 육아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그리고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요 기본적인 얘기 듣고 나서 아동 인권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아동 인권과 관련된 전문 지식 중에서 요거는 진짜 궁금합니다 하는 거. 저는 명확한 아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연령이 궁금해요. 근데 이것도 나는 좀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게, 아동 인권에서 아동을 연령으로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가장 편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연령, 나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동인권의 아동도 연령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그러면 아동인권 역시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제 아동 인권의 지표로 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1조에서 아동을 연령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다만 이제 국가마다 나라를 카운팅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나이하고 만 나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따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찌됐건 되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성인 되기 이전의 모든 연령 범주를 아동으로 정의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라는 그 연령에 따라서 발달적인 차이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아동인권을 잘 이해를 하려면 발달에 따른, 연령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아이의 발달과 함께 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어찌 보면 아동 존재를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동인권을 이야기할 때 아동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아동에 대한 존중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아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성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 그 존재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이가 그 발달에 맞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 아이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인하고 발달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한테 하는 것보다 주로 발달 차이가 큰 영유아에 대한
발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걸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면 발달적으로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던지기 행동 같은 거? 던진다라고 했을 때 어른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어른들은 영유아 시기에 언어 표현이 어렵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아직은 미숙한 아이들이 보이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문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어른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다가갔을 때랑 그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춰서 이 아이가 아직은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혹은 이 아이는 지금 욕구 조절을 배워야 되는 시기라서 그걸 배우는 게 필요해서 던지거나 밀치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의 발달과 연령에 고려한 해석이 됐을 때에는 이해와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문제라고 규명하고 안 된다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통제적 언어를 쓰고 그러다가 어른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던지는 건 분명히 안 되지만 요 녀석은 아직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언어를 촉진해 줄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이 아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어른의 양육 행동을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행동을 해석하고 성인의 역할을 설정했을 때에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혹시 가장 아동 인권을 조금 이렇게 침해하는 무심코 많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어른들의? 어른들이 무심코 아동 인권을 뭔가 지켜주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 네, 쉽게 잘 실수할 수 쉽게 잘 실수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우리가 훈육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훈육은 주로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조금 함부로 여겨진다, 이 아이에 대한 존중이 좀 놓쳐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잦은 훈육 장면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연령이 어릴수록 우리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고 아이들은 그걸 배워가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이들이 다 수월하게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항도 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말했는데도 잘 안 따라주면 어른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근데 우리도 사실 작은 행동 습관 하나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유달리 아이가 잘 안 되게 되면 아이한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을 조금 던진다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툭툭 한 번씩 치게 되는 행동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차 하고 놓치는 거. 그래서 요거 놓치고 나면 많은 엄마 아빠가 자기 전에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썽을 냈지? 내가 이 아이한테 왜 이렇게 엉덩이를 오늘 때렸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실 그런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인권 감수성이 있다라고 생활 속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단순히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뭔가 하나를 바꾸기는 어른도 아이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아이와 손을 잡고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지 라고 다시 한번 엄마 아빠가 마음을 다짐하고 역할을 설정할 수 있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훈육 말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거. 말대꾸 하지 마. 아동 인권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참여권의 영역이죠. 참여권은 어떤 대단한 제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참여권이에요. 근데 아이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얘기했는데 많은 어른들이 이제 거기에 서로 부딪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대꾸 하지 마.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답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감정이 서로 상이기 때문에 어른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의견이 다르면 짜증이 좀 나요. 근데 다만 그걸 조절하면서 조금 더 참고 듣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하고 있을 때는 유달리 성인의 권력이 행사되면서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아이들이 성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로 의견을 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말대답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했어. 그런데 너무 말을 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야. 그래서 듣는 엄마도 듣는 아빠도 네 얘기가 이해가 되면서도 반감이 든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조금만 감정을 낮추고 얘기해 볼까? 혹은 조금만 있다가 부드럽게 대화해 볼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의견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알려주면 훨씬 알맞죠. 근데 말대답하지마, 말대꾸하지마 하면 뭐예요? 어떻게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어조로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마. 의견을 묵살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꽤나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의 권리가 놓쳐지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되게 멀다고 생각하면 멀어질 수 있는 개념인데 사실 인권은 그냥 인간의 존재와 함께 맞닿아 있는 거라서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생활 곳곳에 인권 그 자체가 그냥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권리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존중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 속에 사실 인권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최대한 쉽게 생활 속 표현을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여기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서로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않는 선을 설정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의사소통하고 꾸려가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좀 남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아동은 연령이 어리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 약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놓쳐지기 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메시지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인권 베이스에 기반한 사고나 접근 방식은 사실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나 제가 담는 영상 속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랜선 육아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얻어가고 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함께 호흡하고 하면서 우리 실장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랜선 육아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랜선 육아를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시간에 앞선 어른과 상대적으로 어리고 작은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싹트는데 일조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랜선 육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제 자리에서 저보다 작은 자들과 함께 더 잘 나아가는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해요, 실장님들.